먹지마 건강법. 저자 손연기. 출판사 북라인. 비울수록 억대되는 노자의 사상은 건강 법칙에도 적용되는 바, 이 시대에 건강을 얻으려면 몸보신, 먹을거리만 찾는 플러스 사고에서 벗어나 오염식품을 제한하는 마이너스 사고부터 가져야 한다. 이에 필자는 독자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건강법, 이른바 먹지마 건강법을 제시한다. 자율적인 식습관을 통해 뱃속부터 정화시켜야 좋은 것, 역시 제대로 흡수된다. 천하의 명약을 먹어서 무엇하랴. 굳어버린 장은 그 약을 흡수조차 못하는데. 세조실록 9년의 기록을 보면 세조는 평생 질병에 시달려 많은 의원들을 겪었다고 한다. 세조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의학론수를 지어 의원들의 현장이 되는 의도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파리론이다. 즉, 의원의 자질을 8가지로 나누어 세상에 알렸는데, 심의, 식의, 약의,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사리가 그것이다. 심의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의원이고, 식의는 환자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여 병을 낫게 하는 의원이며, 약의는 환자에게 약을 잘 써서 병을 낫게 하는 의원인데, 이상 약 3위는 양의에 속한다. 파리에 있어서 세 양의를 제외한 모든 의원은 악의에 해당된다. 즉, 환자가 위급하면 자신도 덩달아 당황하여 허둥대는 의원은 혼의, 환자가 과장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약을 쓰는 의원은 광의, 환자의 병을 마음대로 보아 자신의 형편대로 약을 쓰는 의원은 망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 하며 약을 쓰는 의원은 사의, 그리고 앞서 혼, 광, 망, 사의 못된 것만을 고루 갖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의원은 살의이다. 허준 시대의 환자와 지금의 환자의 몸은 너무도 다르다. 못 먹어서 걱정이었던 시절과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인 시절, 자연식을 하던 시절과 가공오염식품이 난무하는 시절은 다르다. 나는 그에게 붕대를 감아주었고 신은 그를 치료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외과의사였던 앙부아즈 파레의 이 말은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강조해온 필자에게 큰 지침이 되었다.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보다는 음식과 선생님 자신이 몸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신의 힘을 확인했던 파레처럼 필자도 우리 몸 안에 내재된 신의 힘, 즉 자연 치유력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치료가 잘 되면 자신이 허준보다 더 낫게 느껴진다고 말하던 어느 한의사 선배와는 달리, 필자는 어려운 병이 잘 치료될수록 음식과 환자의 강한 생명력, 치유력에 감사한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두 중년의 남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보약 효과를 보는 것은 약 먹는 동안 음식을 가리기 때문인 것 같아. 보약을 들고 있는 듯한 그의 얘기는 보약의 효과 자체보다는 먹는 동안 술을 금하고 음식도 조심하는 탓에 몸이 좋아진다는 뜻이니, 한의사로서는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으나 필자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그렇다고 필자가 보약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리는 가장 가깝고 평범한 곳에 있다는 사실, 특히 건강의 비결은 병원이 아닌 식탁 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별나게 음식 가리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그렇게 별나게 가리는데도 건강이 그 모양이냐는 이야기, 세상이 이미 다 오염되었기에 별나게 가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 등 우려와 걱정 섞인 비아냥거림을 주위로부터 수시로 당하다 보면 실천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한다. 무절제한 음식으로 인한 질환은 나이 들어 나타난다고. 그나마 음식을 가리기에 이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한다고. 몸이 자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오염물 섭취는 괜찮다고 답하는 것이다. 기공 증진의 비결은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 기를 크게 천기와 지기로 나눈다면 천기는 호흡, 지기는 음식인 바, 기공의 핵심은 우리가 늘 접하는 호흡과 음식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흡에만 관심이 있지 음식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단전호흡 등으로 호흡에 신경 쓰는 만큼 음식은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발붙일 땅이 있어야 머리에 짊어질 하늘이 있는 법. 이처럼 자기의 바탕이 있어야 천기가 길러진다고 믿는 필자에게는 기공에 있어서 호흡 이상으로 음식이 중요하다. 체질 감별을 체질 감별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자칫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오히려 병을 키우는 우려를 범하기도 한다. 사상을 전공하는 한의사들도 신중한 체질 감별을 일반인들은 잡지나 책에 실린 문답식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니 그 결과가 왜곡됨은 당연하겠다. 환자들로부터 이따금 듣게 되는 민망한 질문이 있다. 가는 한의원마다 왜 체질 진단이 달라지냐는 것인데 이는 체질 감별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접해보면 체격은 태음인이면서 성격은 소양인, 병은 소음인으로 나타나는 감별 불가능 상태가 많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듯 그 영양소를 합성, 생산해야 할 몸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타민G의 경우 만병통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비타민 신봉자들은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하더라도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비타민C의 과잉 섭취는 혈액을 산성화시켜 심장마비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일부 학자와 의료인들은 비타민을 건강보조제가 아닌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강조한다. 장자는 그의 친구 혜자에게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듣고 있던 혜자가 장자에게 쓸모없는 말만 한다고 핀잔을 주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네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서 있는 부분뿐인데 그렇다고 딛고 있는 부분 이외의 땅을 모두 파내버리면 자네가 딛고 서 있는 땅은 무엇을 쓸 수가 있나? 쓸모 있음은 쓸모 없음을 기초로 하니 무용이 없으면 유용도 있을 수 없다는 장자의 가르침이다. 인삼 이야기. 인삼의 약효는 사포닌 때문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삼이 곧 사포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이 현재 밟고 있는 땅만 가지고 대지를 평가할 수는 없는 법. 이에 인삼은 사포닌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미명 아래 온갖 실험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음식 실험. 현미가 몸에 좋음을 안다면 그냥 현미를 먹으면 될 것인데 현미 추출액을 이용한 첨가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미와 현미 추출액의 칼로리와 열량이 서로 같다 해서 결코 현미는 현미 추출액이라고 할 수 없다. 현미 가공식품은 절대 순수 현미의 건강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건강 보조의 기능성 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유용만을 강조하는 우리 과학 문명이 스스로의 함정을 판 셈이다. DHA가 들어간 우유와 과자, 인삼으로 코팅한 쌀, 콜레스테롤 분해 물질이 함유된 마가린, 소화제가 함유된 비스킷, 뼈의 노화를 막는 칼슘, 비타민 D가 들어간 캐러멜 등 식품과 약품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실을 가지고 과학적 성과라 주장한다면 이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미신에 현혹된 것이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삼에 사포닌보다 우수한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포닌 합성 추출물을 가지고 인삼으로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과학적 사고이다. 이에 인삼을 사포닌이 아닌 인삼 그 자체로 보는 한의학적 무용관이 건강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음식 궁합과 퓨전, 음식 고찰, 떡국에 후추가 들어가고 추어탕에 초피가루가 들어가는 등 음식에도 엄연히 음식궁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오랜 전통에 따른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판을 치고 있는 기형적 음식들은 유럽인들이 표현한 프랑켄슈타인 음식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도인인 바 음식의 정도를 지키는 식도인이 많아질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음식 궁합을 무시하는 잡탕 먹거리, 약품과 구분되지 않는 식품, 화학물질로 오염된 농산물 등 음식의 도를 넘어서는 음식 장난을 과학으로 여기고 유행으로 삼는 풍토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신생아 사망의 격감함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평균 수명이란 신생아에 기대하며 즉 신생아가 앞으로 몇 년이나 살 것이냐는 숫자이기에 이로써 어른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는 없다. 오염식품에 중독된 상태에서는 작은 병을 감지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 키우니
성인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장은 오염된 환경에서는 무척 바쁜데 채식 중심의 자연식을 철저히 지켜온 필자는 밖에 나오면 식사 한 끼 먹기가 힘들다. 먹지마 건강법은 무조건적인 육류, 밀가루의 차단이 아니라 항생제, 호르몬, 방부제, 농약, 첨가물 등으로 오염된 육류와 밀가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키워진 가축이나 방부제로 오염되지 않은 우리 밀이라면 자유로운 섭취가 가능하겠다. 다만 인간의 장 구조 특성상 육류를 지나치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쌀과 콩을 주로 먹어온 우리 민족의 경우 밀가루가 주식이 될 수는 없기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상태라 할지라도 육류와 밀가루에 편중된 식습관은 권하고 싶지 않다. 농가마다 두어 마리씩 기르던 과거와 달리 농장에서 떼로 키우는 현실은 축사에 불결한 환경과 가축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을 가져와 저항력을 악화시킴으로써 가축병을 만연시켰다. 이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포함된 배합 사료를 먹는 가축들은 비록 건강해도 예방 차원에서 늘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알고 보면 사람들보다 항생제 내성률이 높을지도 모른다. 분말상, 과립상으로는 부친, 페렛이라는 배합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가고 그 사료를 먹이로 먹는 가축 역시 항생제 내성 동물인 바 이러한 오염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DDT, BHC, 도인제 등 석유에서 합성된 농약은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기름에는 쉽게 녹기 때문에 한번 동물의 입에 들어가면 좀처럼 배설되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따라서 농약은 풀이나 사료를 통해 바로 가축에 축적되는데 우유에서까지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젖소 유방의 지방에 쌓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모유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과정이다. 과거 DDT, BHC가 처음 등장하여 널리 보급될 당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갓난아기의 파우더 대신 DDT를 사용한 어머니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속빈 강정과 같은 학생들의 몸은 오염 육류의 호르몬 때문이라 의심해보니 몇 년 전에 비해 아이들 키가 3에서 5cm가 커지고 몸무게도 3에서 5kg이 늘어난 것은 영양 개선뿐만이 아니라 성장 촉진제의 간접 섭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자녀의 체격이 클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살찌우기 위해 호르몬이 든 사료를 가축에게 먹이고 성장 촉진제를 농작물에 뿌리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이게 영양 개선이 아닌 영양 불균형에 따른 성장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속빛 강정과 같은 아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몸을 추스려서는 목적에서 기름진 음식만을 찾는 환자들, 그들은 면역력을 키우기는커녕 암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꼴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암의 공포에서 자유로우려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과거 못 먹던 시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호르몬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육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냉장고에서 며칠을 보관한 유기농 두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고생했었다. 그러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기뻐하며 유기농 성물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겼으니 이러한 필자의 모습이 정말 별난 것인가.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다량 분비되는 세로토닌에 의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변형되어 이루어지는 PSE 고기, 인간이 선호하는 이색 없고 질퍽한 고기에는 가축의 공포가 스며있다. 원장님, 분위기가 도인 같은데요? 단순한 인사치레 말인 줄은 알지만 식습관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됨을 볼 때 자연주의로서 극찬을 받은 셈이다. 같은 종이라도 향을 싸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각자의 이미지는 자신의 식습관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물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의 경우에는 채식에 적합한 장 구조를 가졌음에도 지나치게 육식을 즐기게 되면서부터 복잡한 일들이 생겨난 바 폭발하는 본능에 의한 섹스 중독 역시 여기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능적인 인간을 가리켜 동물적이라고 비난함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지극히 순수한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다. 생존 위기에 처하면 종족 보존을 위해 성욕이 항진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어쩌면
지금의 섹스 중독 현상은 환경 호르몬, 방부제, 첨가물, 농약, 항생제 등으로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치매와 함께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자 여러 차례의 검사 끝에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티-야코프병, 이른바 뇌가 황폐해지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방법이 없는 까닭에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야코병의 공포로 인해 그 전염원인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지난해 31건의 3배가 넘는 90여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최악의 경우 매년 500명이 넘는 야코병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콩을 사료로 할 때보다 비용이 30%가량 절감된다는 이유에서 소나 양을 도축한 뒤 남은 등뼈와 내장 부위 등을 가공 처리해 만든 동물성 사료는 초식을 하는 소의 식습관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그동안 자연 섭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만 치중하여 생명을 가진 소를 하나의 공산품처럼 취급하였던 바 소와 사람의 뇌세포를 파괴하여 뇌에 수세미처럼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과 야코병이라는 인과응보를 연출하는 것이다. 소나 사람이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게 만들고 심한 경련과 함께 전신을 마비시켜 발병 후 1년 안에 숨지게 하는 이 치명적인 병의 원인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사료와 음식에 있다는 점은 필자에게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수입 밀에 비해 우리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기에 잡초나 해충의 피해가 심한 여름을 피하므로 살균제, 살충제 같은 약을 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종자나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밀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한다. 강원대 최면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 우리 밀은 수입 밀보다 인체 면역 기능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는 장과 위를 튼튼히 하고 기력을 세게 하며 오장을 도우니 오래 먹으면 몸이 든든해진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 문구는 밀가루 먹고픈 마음이 절로 생기게 한다. 그러나 연이은 다음 문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묵은 밀가루는 열과 독이 있고 풍을 동하게 한다. 묵은 밀가루란 밀농사를 지어 바로 재분해서 만들지 않은 밀가루, 즉 유통기간이 긴 수입 밀가루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따라서 살균제, 살충제의 오염 문제가 아니더라도 묵은 밀가루 섭취는 몸에 좋지 않다. 필자는 서양인의 조로, 즉 나이 40 넘으면 피부가 축 처지는 현상의 원인을 묵은 밀가루에서 찾는다. 묵은 밀가루는 열, 독, 풍의 성질로 인해 축 처지는 성질이 있으니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심지어는 몸속의 내장까지도 처지게 한다고 본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섬유질의 단단한 껍질을 제거한 정백 밀가루이다. 이러한 정백 밀가루의 문제는 깎아낸 밑 나달의 껍질과 찐눈에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1941년 영국에서는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밀 껍질을 덜 깎아 먹게 했는데 그 결과 영국 사람들 전쟁 동안 섬유질이 풍부한 밀가루를 먹게 되었고 전쟁 시의 영양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당뇨로 사망하는 경우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는 재분에 있어서 신선도 못지않게 자연에 최대한 가까운 밀가루가 중요함을 알려준다. 이에 밀가루 선택에 있어서 묵은 것보다는 신선한 밀가루가 정백 밀가루보다는 통밀이 우선시되며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살짝 부딪혀도 멍이 드는 약한 혈관 덕에 고혈압을 거쳐 뇌출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긴다. 육류, 밀가루, 첨가물, 인공조미료는 인스턴트라는 값싼 동물성 지방과 정백 밀가루를 바탕으로 담백한 자연의 맛 대신에 가공설탕, 소금으로 맛을 내고 온갖 첨가물로 치장한 인스턴트는 오염식품 가운데 으뜸이다. 따라서 먹지마 건강법에서 인스턴트와의 타협은 없다. 과일, 채소, 꿀 등 자연식품이 들어있는 천연 당분을 섭취하면 서서히 흡수되어 완전 연소됨으로써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사탕무나 사탕수수와 같은 재료를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비타민, 광물질, 단백질 등을 제거시켜 만든 인공당분, 즉 흰설탕은
단당류이기에 섭취하는 즉시 빠르게 흡수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설탕 섭취 후에 치솟은 혈당이 과다 분비된 인슐린의 연소작용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저혈당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곤, 두통, 집중력 저하, 불안, 초조는 더욱 설탕을 찾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당뇨가 된다. 그리고 설탕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모두 소모되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대량의 유산이 몸에 축적되면 유산이라는 산성 물질로 인해 성인병의 근본 원인인 혈액의 산성화가 이루어진다. 설탕의 개인 소비량이 급증하여 1900년경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1년간 3.2kg의 설탕을 소비했으나 오늘날에는 무려 56kg에 이르니 세상 천지가 온통 설탕 절임이 되었다. 보존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 간의 악영향, 발암성 살균제, 식품을 살균,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성, 유전자 파괴, 산화방지제, 산소에 의한 지방이나 탄수화물 식품의 변질을 방지, 발암성, 착색제, 식품의 색을 보기 좋게 함, 간, 혈액, 콩팥, 뇌장애, 발암성, 발색제,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함, 간암, 빈혈, 호흡기능 저하, 급성, 구토, 발한, 의식불명, 탈색제, 식품의 색을 하얗게 만듦, 기관지염, 천식, 위점막 자극, 신경염, 순환기 장애, 감미료, 설탕의 수백 배 단맛을 냄, 소화기 장애, 콩팥 장애, 발암성, 화학조미료, 식품의 맛을 강화, 뇌혈관 장애, 성장 호르몬, 생식기능, 갑상선 장애, 팽창제,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함,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중독, 안정제, 고체와 액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시킴, 중금속 배출을 방해함. 인스턴트의 역사, 길어야 30년에서 40년이다. 자연식으로 성장한 5, 60대의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40대 이하는 인스턴트 세대란 말에도 절대 무리가 아니니, 필자는 요즘 중년 이전의 청장년층에서 만성성인병이 증가하는 원인을 인스턴트에서 찾는다. 실제 임상에서도 인스턴트를 철저히 금지시킨 환자를 보면 장과 간 기능부터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격한 공감, 벌레 먹은 구멍을 찾을 수 없고 흙이 묻어있지 않으며 누렇게 바랜 부분도 없이 물감이라도 칠한 것처럼 색이 뚜렷하고 니스 칠한 듯 겉이 반짝이는 것을 진정 자연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 군대에서 밭농사를 지어본 경험으로 볼 때 시중에 유통되는 굽지도 않고 날씬하게 쭉 뻗은 오이나 손바닥 크기의 널찍한 구멍 하나 없는 깻잎이나 길쭉하게 살이 통통한 콩나물 등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일과 야채 이야기. 오이를 포함한 모든 야채나 과일은 크기, 색채, 윤기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이에 이윤중대를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 행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자연식은 인스턴트 가공식과 다를 바가 없다. 크기가 뒤섞이고 흙이나 꽃가루가 묻은 채 큰 용기에 아무렇게나 넣어 무게로 매매한다면 농가의 인위적인 조작에 따른 수고를 덜고 소비자도 신선하고 안전하게 자연식을 자연식답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과일의 농약 문제를 환자들에게 알려주면 물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우기 때 농약이 빗물에 씻기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로 인해 농약 성분이 껍질 속으로 침투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이처럼 과일은 농약 때문에 더 이상 건강식품으로 볼 수 없다. 반론 또는 의구심. 동해는 해류 이동이 빨라 오염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나 서해는 해류 이동이 빠르지 않은 반폐쇄형 해역이므로 오염 우려가 높다. 표집의 필수품인 수족관 물의 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언젠가 수족관의 물의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고기들이 수족관에 오염된 물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 잡은 생선을 유통시킬 때 자꾸 퍼덕거리면 비늘과 살이 손상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제 같은 것을 뿌려서 생선을 얌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농담삼아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접했다. 일부 수산업자들이 화로차로
이 역동동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로들이 서로 부딪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콜라 이야기. 청량 음료는 몸에 비타민, 칼슘 등을 빼앗아 몸이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뜨린다. 또 입맛이 없어지게 하면서 에너지로 남은 당을 피하 지방에 쌓이게 하여 비만의 원인이 된다. 콜라, 사이다는 물론이고 유산균 음료와 과즙 음료까지 강산성으로 충치 유발의 기준을 넘었는데, 이러한 산성도는 치아를 둘러싸는 석회질을 벗겨내 치아를 부식시키니 실제 청량 음료를 마신 후 일시적으로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의사들이 임신부에게 황금이라는 찬약을 잘 쓰는 것은 새 생명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을 제어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콜라로 열을 가중시키면 태아가 열을 받게 되니 필자는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 중 하나를 여기서 찾는다. 청량음료 대표적인 콜라, 그 성분을 살펴보면 우선 인산이 문제되니 인산을 계속 먹은 아이들은 난폭하고 공격적이며 집중이 안되고 자제력이 없어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걸린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칼슘을 빼앗아 칼슘 부족을 야기한다. 또 카페인은 5분 이내에 몸 전체로 퍼져 신경 조직을 자극, 혈관을 수축 팽창시키고 산과 소변 분비 증가 등의 현상을 야기하며 불면증, 구토, 두통, 정서불안, 일시적 정신 착란을 일으킨다. 톡 쏘는 느낌을 주는 아황산염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두드러기, 구토, 설사, 숨찬 증상에서부터 혼수 상태,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허준에서 허준 선생이 민중들에게 치료 방법으로 약 대신에 음식을 처방하면 귀한 약초를 구하기 힘든 것도 이유이겠으나 음식이 곧 약이기 때문이다. 식약 동원이라는 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답답한 것은 현대인들이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한다는 점이다. 아프면 도부터 먼저 달아난다는 어떤 수행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사람이 갑자기 병들면 귀가 얇아지기 마련이니 뭔가 정보에 이끌려 약 구하기에 바쁘며 일단 구하면 의료인의 조언 없이 음식처럼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제발 식수만큼은 순수한 생수를 들기를 바라며 좋다는 입소문에 따라 약초 달인 물을 매일같이 함부로 들지 말기를 바란다. 인삼 이야기. 양해수 영감은 바로 신이 허준 선생의 스승인데, 값비싼 중국 약재 대신에 향약을 사용하는 처방전을 만들라는 선주의 어명에 따라 향약의 대표인 인삼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런 인삼 사용의 전통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 약이 아닌 음식처럼 지나치게 널리 쓰이는 오늘날의 풍토를 만들었다. 그런데 양해수와 어이로서 함께 일했던 안덕수 영감은 양해수의 인삼 선호 경향을 비판했으니 이는 인삼의 성질이 매우 강하고 급한 약재이기 때문이었다. 인삼으로 비롯된 양해수 안덕수의 의학적 대립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 바, 필자가 인삼을 조심해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해수는 집중적인 투약으로 효과를 빨리 보는 반면 사람이 상하는 일이 많지만, 안덕수는 효력은 느리게 나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는 안덕수를 두둔하였다. 효과가 빠르고 우수한 약일수록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 부작용도 크다. 한의사마저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심스레 쓰는 약이 음식으로 남용되기에 인삼 중독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녹차 이야기.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혈압 저하작용, 항암작용, 노화 억제작용 등 녹차의 약효가 우수한 만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차의 지나친 섭취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을 통해 기관지를 건조하게 하고 차가운 성질은 장을 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질적으로 몸이 건조하고 찬 사람에게 녹차는 약으로 쓰기에도 적합치 않다.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이란 마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는 의미, 혈압 저하작용이란 저혈압의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는 의미, 소화 촉진이란 빈속에는 좋지 않으며 궤양 환자는 조심하라는 의미,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는 효능은 몸이 건조한 사람은 먹지 말라는 의미, 잠을 덜 자게 한다는 효능은 불면증인 사람에게는 나쁘다는 의미. 장에 나쁜 술, 바로 화학주, 곡물로 빚어내는 술이 아닌 화학 합성을 통해 만든 술이다. 화학주는 장에 좋지 않으며 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화학주에는 처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간다. 우리가 주로 마시는 대부분의 소주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희석식 소주이다. 술은 대부분 발효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희석식 소주는 발효 과정이 생략된 채 만들어진다. 늘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술 마시는 방법과 술 종류, 안주의 비법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감기 몸살이 단순 병리 현상이 아닌 자연 치유의 생리 과정임을 생각하면 이처럼 경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연근과 현미로 지은 콩밥과 마늘장아찌 연근조림은 21세기에 요구되는 가장 이상적인 해독 식단이다. 해독 음식 가운데 특히 연근은 우절이라 불리는 한방 약재이니 실제 필자도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탁월한 섬유질 덕에 미국에서는 당뇨 치료에 쓰이기도 하는 연근은 식이 곧 약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바 다양한 요리로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무농약 재배된 현미를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쌀의 외피층에 농약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탓에 현미식을 반대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유기농 현미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벼가 아열대인 동남아에 적합하듯이 온난대가 겹친 한반도에 알맞은 곡물은 바로 콩이다. 콩은 삼국시대 한반도 영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사짓기가 수월하다. 콩밭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며 병충해도 생기지 않으니 그냥 심어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콩 없이는 과거 한민족이 살 수 없었다 하리만큼 콩은 우리의 국력이다. 실학자 이익은 가난한 우리나라의 잦은 국난과 기근 속에서 민족을 연명시킨 것은 콩이라 하여 대두 국명론을 펴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실제로 쌀 대신 콩을 들고 피난을 갔다고 한다.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조리할 때 곰국 끓이듯이 처음부터 된장을 풀어 푹 고아 끓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으나 이 방법은 된장의 효과를 상실시키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야채를 넣어 끓인 다음 맨 나중에 1분 정도 된장을 풀어서 살짝 끓여야 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생 된장을 먹는 것인데 너무 짤까 걱정된다면 양파, 부추, 깻잎을 3대 1대 1로 다져 생 된장에 버무려서 하루 정도 밖에서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는다. 손으로 정성스레 빚어 공기 맑고 통풍 잘 되는 시골 흙집에서 볏짚에 매달아 발효시킨 된장이야말로 최고이니 유전자 변형 콩의 콘크리트 창고 안에서 나일론 끈에 매달려 있던 된장이 효과 없음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된장의 올바른 조리법 이전에 제대로 만든 된장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경제 원칙에 따라 식품이 생산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전통 된장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 김치가 고춧가루 때문에 지나치게 맵다는 점이다. 매운 음식을 즐기는 우리 민족 특유의 식습관은 김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 작물임을 볼 때 본시 우리 김치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다. 매운 음식이 기관지를 나쁘게 함은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감기 후유증은 감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초기 감기 증상인 발열, 오한, 기침, 코막힘, 근육통 등이 없이 사기가 속으로 들어간다는 증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기에서 비롯하지 않은 별도의 질병으로 취급받기 쉬운데 실제 임상에서는 감기 후유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필자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근무력증, 근위환증, 만성피로 증후군 등의 난치병을 감기 후유증이라는 관점으로 다스리고 있으니 양방에서 원인 불명이라고 부르는 질환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아토피 50%는 2돌 이내, 25%는 청소년기에 자연 소실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인체 생리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혈액의 열이 스스로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토피 25%는 성인까지 지속되고 점차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은 기름지고 열하고 오염된 음식을 계속 먹음으로써 혈혈이 식지 않은 까닭이다. 전문 용어로 노건상이라고 불리는 만성 피로는 간의 혈과 음기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아 치료에 있어서 이를 보충하는 것을 중요시 해왔다. 이처럼 피로에 대한 치료는 부족한 혈과 음기를 보충하는 보법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초급 목피로 연명하던 과거 못 먹던 시절에 적용된 방법이기에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현실에는 적합치 않다. 잠잘 때 혈액이 간으로 모아진다는 한의학 이론은 필요에 있어 숙면의 중요성을 알게 하니 밤늦게까지 하는 작업은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45세에서 55세에 걸친 갱년기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료계에서는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필자는 자연 변화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는 난수가 그 임무를 마치는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갱년기 현상이 생긴다는 의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결핍은 가을철 낙엽이 지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갱년기를 치료가 아닌 음식과 운동, 생활 관리를 통해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갱년기 태풍의 비유. 태풍이 여름에 지나친 양기를 식혀 가을에 음기로 수렴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재해로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바 갱년기의 병적 증상은 그러한 피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풍의 재난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자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피로악인 까닭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태풍 자체를 없애려 들면 안 된다. 호르몬 투여 고찰. 호르몬 복용 환자들은 진단 시 얼굴에 표시가 날 정도로 몸의 변화를 보인다. 호르몬이 비록 젊음을 연장하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필자의 시각에서는 그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 결코 건강한 형태가 아니기에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채식동물에게 육식을 시키는 자연을 거스르는 오만으로 인해 광우병이라는 재앙이 일어났듯이 가을맞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몸 전체를 두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자 나이 40의 물혹. 현재 중년 여성의 자궁 건강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필자 역시 이 점에는 동감하나 그 원인을 자궁 자체가 아닌 장에서 찾는다. 즉 절제 없는 식습관에 따른 장 기능 저하가 만성화되면 반드시 자궁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도 자궁 계통의 질환을 장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스려 치료 효과를 얻고 있으니 자궁 걱정으로 오는 환자들에게는 자궁보다는 장 이야기부터 하면서 음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장 처짐과 자궁 제거. 장이 처져서 생긴 자궁 문제를 가지고 자궁을 떼어내면 빈궁하여 밑에 받침이 없는 까닭에 장이 더 처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으니 필자가 초진 환자에게 자궁 수술 여부를 묻는 것은 장 상태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만약 빈궁하다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애당초 가벼운 음식 섭취를 통한 자궁 질환의 예방이 최선책이다. 설사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바로 빈궁을 만드는 조급함 이전에 철저한 식습관 개선과 한방 치료로 장과 자궁을 다스리는 여유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혈액 생성, 순환. 배가 나옴은 복부의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장 기능 저하에 따른 장하수이다. 소장이 심장과 한 축을 이루어 혈액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함을 볼 때 배불뚝은 바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의미하며 특히 하지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에 다리의 무력, 저림, 통증은 기질적인 이상만 없다면 장하수로 야기되는 혈액순환장애에 불과하다. 성기의 혈액량을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발기를 유도하는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의 특효임은 인정하나
혈액량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혈액을 성기로 강제 유입시키면 부작용이 야기되기 마련이다. 흙더미에 막혀 강물이 잘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흙 치울 생각 없이 강물만 밀어붙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 주위로 물이 넘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기능 질환은 그때그때 혈액을 주입하는 비아그라식 같은 땜질식 약에 의존하기보다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남자의 힘은 배에서 나온다는 사실, 배가 나온 만큼 정력은 반비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현실의 플러스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 근본 살피기.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칼로리가 아니라 오염된 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별이며, 이에 따라 불량식품은 철저히 금하면서 자연식을 적극 섭취하는 일이다. 물론 칼로리 조절을 통해 몸무게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식으로 몸무게는 줄었지만 오히려 건강은 나빠지는 경우를 임상에서 숱하게 접한다. 강조, 비만이든 부종이든 간에 불량식품을 차단하고 섬유질 중심의 자연식을 선택하는 먹지마 건강법의 실천은 절대 필요하다. 안구건조. 오랜 기간 장 기능이 나쁘며 기관지도 약해지는 원리를 알고 나서는 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과 기관지를 건조하게 하는 음식을 철저히 가리면서 자가치료를 했고, 이에 6개월 만에 완치되었다. 현재 필자가 안구건조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질환이 먹지마 건강법을 잘 탄생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안구건조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 양방치료에 있어서 인공누행 말고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고추 같은 매운 음식을 금한다. 커피, 녹차, 맥주 등의 이뇨식품을 금한다. 육류, 밀가루 음식을 절제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지나치게 땀을 내지 않는다. 매운맛과 안구건조. 지나친 고추 섭취가 안구건조를 야기하는 원인 중의 하나임을 예상하게 하니, 고추가 들어가는 김치는 늘 오르내리는 우리의 식탁 문화를 볼 때 안구건조가 만연하면 당연하겠다. 그렇다고 김치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김치가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고추의 지나친 사용으로 김치를 너무 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만성 장기능 저하. 진료실에서 흔하게 접하는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는 필자의 시각에서는 만성 장기능 저하증이다. 양방에서는 디스크의 원인을 척추 주위의 근육과 인대 위축으로 보는데, 왜 위축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장의 흡수력이 떨어질 경우 뼈가 약해지고 근육, 인대의 탄력이 없어지면서 위축됨은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당연하니, 금, 장의 흡수력이 쇠하면 수, 뼈가 마르고 이에 목, 근육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아일러니. 미국이 동양식 식생활로 바꾸려 할 때 동양에서는 반대로 미국형 식생활로 변하고 있으니,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선두에 서 있다. 현재 미국인들이 반건강 산업으로 규정하는 패스트푸드 제조업체들은 동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 이에 우후죽순처럼 패스트푸드점이 이 땅에 들어서고 있다. 불량식품. 선진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혼내지는 않지만 불량식품을 너무 먹으면 체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군것질. 밥을 멀리하고 군것질만 하는 아이들은 보약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니, 영양 불균형의 그 근본의 원인을 다스리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기다가는 소화기가 망가지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된다. 부모의 관리. 임신 때부터 철저한 자연식을 해야 할 것이며, 혹 소홀히 했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미각을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부모들의 미각도 이미 변형되어 자식의 미각이 비정상적인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자폐증과 편식. 194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구 보고가 이루어진 자폐증은 지금까지도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교육의학회에서 실시된 자폐증 아동과 편식의 관계라는 연구를 보면 유아기의 잘못된 식생활이 자폐증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자폐아동은 이유기에는 무엇이든 잘 먹다가 이유를 마친 한 살 전후부터는 야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극단적 편식을 보여 인스턴트만을 찾는다. 그리고 교육의학회에서 실시한 자폐아동의 모발 분석 결과 특정 미네랄 수치가 낮음이 나타났다. 특히 아연 부족은 자폐아의 미각을 변형시켜 극단적인 편식을 야기한다. 또 모발에서 알루미늄과 수은이 기준치 이상 나타났는데 이는 자폐아가 좋아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착색류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알루미늄과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뇌세포에 영향이 퍼지지 않게 되는 바 이를 자폐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교육의학회에서는 자폐 치료로서 불량식품을 금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콩의 섭취를 권장하였더니 자폐의 과민 반응이 없어졌다고 한다. 태과 불급, 영양 보충을 위해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는 플러스 사고보다는 영양 흡수를 차단하는 음식을 먼저 절제하는 마이너스 사고가 필요하다.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을 통해 많은 양을 섭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아에서 벗어난 이 시대에 영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양의 섭취가 아닌 흡수이니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백질.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은 총 열량의 6%에 불과한데 채식으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양은 9% 이상이니 채식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것이다. 육류의 단백질 함유량이 식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육류 섭취로 단백질이 과잉되면 칼슘 배설이 높아져 신장 기능 저하와 함께 신장 결석이 생기고 칼륨 부족으로 골밀도 저하, 골다공증이 야기된다. 칼슘. 임신부에게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경우 그 효능은 인과 함께 있어야 증진되는데 동물성 식품에는 인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아무리 칼슘 함유가 높아도 우리 몸에 흡수되어 활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푸른 채소는 칼슘과 인이 고루 함유된 까닭에 칼슘 흡수가 높다. 화칠이. 신기한 것은 체했을 때나 배가 아플 때 된장 품 물을 마시면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속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물에 된장을 풀어서 마셔보라고 권하면 모두 웃어버리기만 한다. 독후평. 불량식품, 패스트푸드, 밀가루, 농약 등의 위험성. 알고는 있지만 결코 순간순간 내 식생활과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먹기가 무섭다는 게 총평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또 보란듯이 잊은 채로 삶과 줄다리기를 할 것이 뻔하다. 고미숙의 책에서 소개한 책이었다. 대략의 내용은 예상이 됐던 터라 가볍게 읽다가 취사 선택을 하려고 했다. 뜻하지 않게 나보다는 은정이가 먼저 읽게 됐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총평을 듣게 됐다. 그래도 대출 기간을 넘기기 전에 살짝 읽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나갔다. 기대가 크지 않아서인지 매우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장을 덮었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나중에 내용을 더듬게 안성맞춤인 목차와 소제목들이다. 목차만 읽어도 필자가 힘줘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상기하는데 딱이다. 은정이와 짧은 독서 후기를 나눴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기승전 장, 즉 장의 문제라는 점과 이 저자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건강과 의학에 대해서 읽은 책들이 꽤 많아졌다. 의사들의 반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나이 들매 관하여, 아파에 산다에 이어 먹지마 건강법까지 다들 의사이거나 의학계통의 학자들이 펴는 책들이다. 책의 완성도나 내용 구성을 떠나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서 한 발짝 벗어난 사람들이기에 진심과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병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차근차근 알려는 자세를 갖고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색하고 환자는 삶에 어떤 고통을 받는지 공감하기보다는 돈을 위해 삽시간에 이런저런 검사와 처방을 하며 권위의식에 쩔어있는 의사가 우리가 느끼는 의사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근로의 지속을 위해 직위의 존속과 승진을 위해 일한다면
이런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기존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리라 맹신하고 클라이언트가 변했다는 전제 속에서 페이퍼를 만들어 대내적으로 알리는 것에 과연이라는 물음을 던지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저자의 말이 100%다 맞다고 볼 수 없는 논리도 있고 추측 수준의 주장도 눈에 띈다. 그러나 손영기라는 의사는 과학계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에 다른 각도로 파헤치는 삐딱함과 유난스러움이 있기에 가능한 시각이었다. 다시 한번 통찰하게 된 굵직한 깨달음, 태과 불급, 좋은 것으로 몸을 보양하려는 행위가 독이 된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부족함을 쉽게 채울 수 있지만 넘쳐서 탈이 나는 상황은 조치하기가 힘들다. 몸도 삶도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 Recording stopped.